내가 올해 73살 김금순이에요. 젊을 적부터 돈복은 타고났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지요.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일찍부터 큰 돈을 만졌어요. 땅을 사면 올랐고 주식을 사면 또 올랐으니 그야말로 돈이 돈을 부르는 삶이었죠. 그렇게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니 어느덧 수백억대 자산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더군요. 하지만 내 삶은 언제나 검소했어요. 낡은 지갑에 현금 조금 넣고 다니고 허름한 옷을 즐겨 입었으니 겉으로 보면 누가 날 부자로 알았겠어요? 그런 내 삶에 딱 한 번 나도 모르게 혀를 차게 만든 사건이 있었으니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제나처럼 동네 경로당에 나섰던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할머니들과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눈에 띄더군요. 번쩍이는 귀금 속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죠. 그 여인의 이름은 박미영이었어요.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50대 후반쯤 됐을까. 화려한 겉모습만큼이나 목소리도 우렁찼죠. 박미영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이번에 새로 산 고급 외제차 이야기, 딸이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강남 아파트 이야기까지 듣는 내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들 어휴, 좋으시겠어요. 부럽네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지만 나는 영 탐탁지 않았어요. 속으로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는데 했죠. 박미영 씨는 다른 할머니들이 자기 얘기에 귀 기울이는 걸 보며 신이 났는지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얼마 전 다녀온 해외여행 이야기, 명품 쇼핑한 이야기 등을 쉴 새 없이 늘어놓더군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있어서 돈을 긁어 모은다고 당신들처럼 평생 푼돈 아껴서 살 궁리나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라고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이쯤 되니 나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누구인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박미영 씨, 그렇게 자랑할 게 많으면 뭐 하러 이런 누추한 곳에 와서 이러세요? 더 좋은 데 가서 자랑하세요. 내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박미영 씨는 내 말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어머, 할머니, 제가 어디 누추해서 이런 곳에 온 줄 아세요? 그냥 심심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렇게 낡은 옷만 입고 다니세요? 돈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용돈이라도 좀 드릴까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하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내가 굳이 내 재산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저런 사람한테 얘 가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김경의 할머니가 조용히 박미영 씨에게 말했어요. 박미영 씨, 사람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김금순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고생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재산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김경희 할머니는 나를 보며 씩 웃더군요. 하지만 박미영 씨는 김경희 할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에이, 설마요. 저렇게 낡은 옷 입고 다니는데 재산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돈 없는 사람은 상대 안 해요. 돈은 사람의 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박미영 씨는 계속해서 내 낡은 옷차림과 검소한 생활을 비웃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박미영 씨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죠. 나도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박미영 씨는 어머, 벌써 가세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혹시 돈 없어서 기분 상했어요? 하며 깐죽거렸어요. 며칠 뒤 평소 즐겨 찾던 단골 시장에 들렀어요. 싱싱한 채소들을 고르며 상인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명 박미영 씨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번쩍이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고 초라한 옷차림의 얼굴은 수심 가득했죠. 나는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지만 박미영 씨는 나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본 뒤였죠.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박미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프세요? 안색이 왜 그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미영 씨는 내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잔뜩 움츠러든 목소리로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바람 쐴 겸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죠.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리며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편하게 이야기해봐요.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말에 박미영 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이야기, 가진 돈을 다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식들에게도 손 벌릴 형편이 못 된다는 이야기까지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그녀가 지금은 한 끼 식사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했어요. 박미영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죠. 나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때 박미영 씨가 흐느끼며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예전에 할머니께 함부로 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가진 게 전부인 줄 알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그녀의 사과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지난날의 불쾌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미영 씨의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인생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나는 박미영 씨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고 작은 돈이나마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 아닐까요? 박미영 씨의 사연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재산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마음 씀씀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오해했던 경험이 있나요? 박미영 씨를 만난 후 나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힘든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 내가 모아온 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미영 씨를 돕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나는 박미영 씨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그녀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지난번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더군요. 나는 그녀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박미영 씨, 내가 당신을 좀 돕고 싶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박미영 씨는 내 말에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 설마 저한테 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할머니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나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박미영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돕는 건 나 자신을 돕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다는 건 나에게도 큰 기쁨이니까요. 그제야 박미영 씨는 내 진심을 이해한 듯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녀에게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사주고 그곳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박미영 씨도 내 진심에 감동했는지 용기를 내어 가게를 시작했어요. 박미영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예전에 허영심 가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나는 가끔 그녀의 가게에 들러 몰래 그녀를 지켜보곤 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나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박미영 씨의 가게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여전히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미영 씨는 진심을 담아 내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나는 박미영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당신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노력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박미영 씨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영 씨는 나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준 적이 있나요? 박미영 씨의 가게가 점점 번창하면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겉모습과는 다르게 얼마나 큰 부자인지 말이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경로당에도 나의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죠. 김금순 할머니가 수백억 대 부자래. 어쩐지 박미영 씨가 그렇게 열심히 김금순 할머니 칭찬하더라니. 나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박미영 씨가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녀는 경로당에 들어서자마자 나에게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정신이 없네요.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의 허영심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느껴졌죠. 다른 할머니들은 박미영 씨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박미영 씨가 나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놀라는 눈치였죠. 그때 지난번에 나를 비웃었던 박경희 할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금순 할머니 정말 수백억 대 부자세요? 제가 예전에 할머니께 함부로 말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박경희 할머니의 사과에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저도 박미영 씨 덕분에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경로당 안에 있던 모든 할머니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 이야기,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왔는지까지. 내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어요. 특히 내가 박미영 씨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하자 모든 할머니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쳐주더군요.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낡은 옷차림을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날 이후 나는 경로당의 모든 할머니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얕잡아 보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인생 상담을 해달라며 찾아오곤 했어요. 박미영 씨도 나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는 그제야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낡은 지갑 속에 수백억이 들어 있어도 그것을 혼자만 움켜쥐고 산다면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